네, 입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이동학입니다.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에서는 우리 동네 하천에 멋진 수변공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재산 5천조 원. 야, 이게 내 돈일까?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서 5천조 원이 숨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부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입니다. 오늘 이사타파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요. 좋은 그 내용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잘 하시고 반응 좋으면요 고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일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송도가 지역구십니다. 네, 송도가 지역구고요. 인천 연수리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송도 국제도시와 동춘 옥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총선 때 민경욱 의원을 이기고 이정미 의원도 이기고 네. 3파전에서 살아 돌아오신 예. 네. 송도 국제도시에 어떤 걸맞는 그런 실력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마 주제 제안해 주실 것도 그런 이제 좋은 내용이라고 이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에는 돈이 늘 많다고 하고 그런데 국민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해요. 정창수 소장님과 정일영 의원님 아이디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그 댓글도 조금씩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장님께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저 와이프가 저 뉴스를 이제 전달을 저한테 해왔어요. 보니까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 이제 우리나라 곧 1인당 채무가 2천만 원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혹세무민한다. 그러니까 이 빚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혹세무민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이 사람이 혹세무민하는 거다. 네. 그런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돈을 갖고 있으면 빚도 있지만 자기 재산도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걸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한편의 어떤 모습만 강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왜곡된 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공공 재산이 한 5천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조 되고 이러면 감각이 없으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만져본 돈만큼밖에 상상 못한다고 하거든요. 집이 비싸봐야 10수억이잖아요. 집 만지면서 10억은 상상이 되는데 조로 가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2천조를 GDP로 법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경 8천조쯤 되는 재산이 있어요. 네. 그중에 5천조가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러는데 네. 천조를 넘어서 이 만조면 일경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천조 정도의 돈이 있는데 이게 1인당으로 치면 1인당 1억 원이에요. 국민 1인당. 네, 그러네요. 5천만 명이니까. 예. 그 재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땅이 크게 있잖아요. 네. 금융자산과 땅이 있는데 부동산이 우리가 지금 남한이 2만 5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북한 한반도가 2만 2천 제곱킬로미터인데 남한만은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런데 그 10만 중에 2만 5천이 국유지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75억 평 정도 됩니다. 국민 1인당 한 150평 정도의 땅을 그 정도의 국유지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에는 8천 제곱킬로미터의 그 지방자치단체 가지고 있는 공유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또 뭐 재산 이렇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국가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저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국민재산이 얼마라는 겁니까? 국민재산 그러니까 공공의 재산을 국민재산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공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이 5천조의 돈을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내지는 국민들의 어떤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활용하자라는 게 이번 이제 요 내용을 이 금액을 가지고 국민의 재산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제안이 중심이 되겠군요. 그러면 의원님께 곳곳에 흩어진 국가 금융 자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유 재산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정창수 소장님께 설명하신 것처럼 일단은 1인당 우리 국민 1인당 1억 원이 재산이 있는 거죠. 국가에 맡긴 그 엄청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국민들께 이제 어떤 배당 소득처럼 잘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뭐 이제 뭐 주로 임야도 있고 보통 땅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이제 기재부 소위 이제 중앙정부 국고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지방정부 시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공공기관 무슨 공사 뭐 철도공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있고 다 그게 흩어져 있어요. 또 국부펀드 뭐 연금 이런 것도 말하자면 거의 현금과 같은 돈인데 그것도 기관들이 좀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활용하고 또 국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담당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기구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어쨌든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관리하게 되면 소액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액 가지고 그게 효율도 잘 안 나고 하고 또 규제도 많고 그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걸 모아서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조직이 전부 종합해서 총괄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국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걸로. 그래서 한 조직을 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지금 정일영 의원님 말씀 보니까 어쨌든 이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서 문제는 칸막이 문제거든요. 칸막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한 곳은 당연히 채워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겠지만 남는 곳은 또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운영이 안 되고 그게 낭비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이게 정부 예산도 잘 모르는데 국민 자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일단 정보가 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도 있죠. 정부도 스스로 몰라요. 예를 들면 국유재산의 규모가 얼마냐에 부동산 그 국유지에 대한 그게 지금 한국은행은 1,100조라고 주장하는데 기재부는 3,600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뭔가 연구를 하고 뭘 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하물며 국민들은 아예 그게 존재한지도 모르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까지는 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한 기구에서 총괄해서 관리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따로따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재산관리기구?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요? 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요즘 이제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청년, 신혼부부 이런 경우도 이제 국가에서 땅이 많아요. 정부야 지방정부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그걸 다 총괄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소규모 분양주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한 5만 호 정도는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요. 또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을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그 직장 어린이집 이제 요즘 그 육아 보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젊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좀 빨리 효율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철도 유휴부지 이런 경우에 이제 지자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금 까다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재위에서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이런 게 이제 그 개정 소위에서 그 심사 뭐 이렇게 심의해 보면은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굉장히 그걸 규제하고 까다롭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라든지 그걸 잘 활용하고 싶은 그런 단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조직 전문 그 총괄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부동산, 재산, 자산 이런 걸 총괄하는 기구가 생기면은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가 있죠. 쉽게 또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청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공 목적,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일단 투자가 될 수가 있겠고 그 기반도 조성할 수가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개개인적으로 뭐 이거 나눠 가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수혜를 충분히 새로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죠.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임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방에 임야가 많은데 그런 산림 임야도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기업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재산관리기구 그거는 오로지 그것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전문성이 있고 예. 효율성도 갖출 수가 있고. 아,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좋은 안인데 이거를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총괄해서 관리하고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방식에서도 지금 저게 이제 배당, 저희 국민 배당, 뭐 지금 이름은 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낼 때 뺏긴다고 생각을 좀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우리의 재산을 활용해서 이제 거둔 수익 중에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가 마치 배당받듯이 그런 방식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국부증대라고 하는 걸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라고 되면 좋은 거지라는 단순한 게 아니라 되면 진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구나 라는 그런 개념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안 생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만약에 괜히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크고 일이 잘 돼서 성과로 인정받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총괄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책임지고 전문가들이나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또 성과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제 측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이거 만약에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가장 예상되는 반대 뭐 이런 게 가장 어려운 점 이런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공무원들의 반대 이 정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각 기관들은 본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한 어떤 관리권 이런 걸 놓기 싫겠죠. 그 갖고 있고 싶고 국민의 재산인데 그렇죠. 예. 이제 해당 지자체든 이제 뭐 기재부 이런 국고국 이런 데는 그 본인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규제와 어떤 통솔로 인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법을 개정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죠. 이러면 만약에 그 국민들께서 그 법 통과의 이 기준으로 했을 때 혜택을 받는 시기 이런 것들은 임기 내에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추진력 있는 대통령 이런 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알고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추진력이 없는 대통령은 이거 못해요. 그 저항도 있고 그러네요. 그 법도 잘 통과가 안 되고 현재 우리 민주당이 그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추진력 있는 대통령이 딱 나와서 우리 당하고 협조가 되면은 관련되는 법 개정하는 데는 한 1년이면 충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개정되면 이제 전국에 이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 재산의 이제 그 가격이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제 공시지가로 했을 때 하고 사실 시가로 했을 때는 엄청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3천조, 4천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평가를 한 1년 동안 하고 이관하는 문제를 하고 하면 제 생각에 뭐 한 2년에서 3년이면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가에 돈이 많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이것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의 사업들을 많이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러한 수혜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네, 오늘 이런 말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좀 뭐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여하튼간에 여야가 정권이 교체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많은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노력을 해서 굉장히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전한 재정이 돈을 갖고 안 쓰는 게 건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안 쓰고 저축하는 건 개인한테 미덕이 될 수 있지만 국가적 경제에서는 굉장히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지속 가능한 그 어떤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 경제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이걸 묵히지 말고 활용해서 순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컨셉은 우리 미래경제위원회도 그렇고 다음 정부에서 이 중요한 역할실 의원님들이나 이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께서 잘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선봉에 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봉에 서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역사는 미래로 나가야 되고요. 전진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국민들께 행복하게 해드려야죠. 국민을 행복하게. 그리고 현실에 맞는 정치, 민생 정치. 이런 거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을 아끼고 국민들의 여론을 잘 듣고 실천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역사를 미래로 더 이끌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국민 재산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걱정하시거든요. 아, 국민연금 그거 고갈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내가 나이 지금 청년들이 내가 나이 먹으면 그 못하는 거 아니야? 못 받는 거 아니야? 걱정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국민 재산이 한 사람당 1억 원씩 있고 잘 그걸 활용하면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런 국가라 국민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민주당이 좀 부족한 건 채워가면서 네. 열심히 잘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도록 또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눠주신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눠주신 이 제안이 저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진짜 그 추진력 네. 있는 리더와 네. 추진력을 밑받침하기 위한 이 국회 구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딱 만나니까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오늘 그런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지혜를 모아주신 정창수 소장님과 우리 정일영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미래경제위원회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를 했고 앞으로 이제 뭐 한 두세 차례 정도를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에는 언제쯤이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누계로 100조에 달한다는데 이것도 좀 숨어 있네요. 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도시개발에 주민이 참여할 수는 없을지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사타파 TV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